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벚꽃 양극화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학들 신입생 미달라고 휘청휘청 하는 게 벚꽃 빨리 피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하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상 교육과 인력의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제조업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양극화 상황의 특징이 서로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각자 겪고 보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오늘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제면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보복 소비가 늘면서 소비도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제조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제조산업이 탄탄해야지만 경제가 선순환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전체 GDP의 대략 40%가량이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외 수출의 약 80% 이상은 바로 제조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해외에 팔아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그런 국내 제조기업들의 약 67%는 국내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의 70%가량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생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산업단지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시각의 두 개의 기사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국내 산업단지라는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상반된 내용의 두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단지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에다가 대규모의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통신 등의 산업 인프라를 갖춰놓은 이후에 기업들을 한데 모은 곳을 산업단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83개의 산업단지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7개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가 되는데요. 나머지 1236개의 산업단지는 바로 지자체가 주도한 지방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단의 대부분이 지방산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만 보자면 대략 전체 산단 중에 96% 이상이 지방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내 제조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가진 두 기사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할 첫 번째 기사는 A신문사에서 나온 5월 19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은 살아나는 산업 현장, 산업단지 가동률이 4년 내 최대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최근 제조산업 현장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최근에 경제 회복에 따른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업용 전력 소비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가동률 역시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가동률이 작년 5월에는 70.4%였는데 이번 올해 3월에는 82.1%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다고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월공단 같은 경우도 지난 2월에 69.2%에서 이번 3월에는 81%로 11.8%가 올랐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산업단지들의 전체 공장 가동률이 대부분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래서 A신문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조산업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영세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공장 가동률을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팬데믹 이후로 최근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도 좋아지고 있어서 산업단지 내의 주요 산업체들의 생산 활동 역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들었을 때는 산업단지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번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반적인 산업단지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앞에 기사 내용은 엄연히 통계에 기반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럼 이제 B신문사에서 나온 어제 일자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텐데요. 기사 제목은 무너지는 지방산업단지라는 제목으로 최근 4년 새에 산업단지의 총 생산액이 119조가 증발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국내 산업단지가 최근 4년 새에 본격적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쇠락의 흐름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이 일감도 구하기 어렵고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이중고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산업단지 생태계가 더욱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여기저기 산업단지 내에 공장 매매라든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도 널려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동안의 일감도 급감해서 현재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전국 산업단지의 총 생산액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활성화돼서 올라가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내리 4년 동안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2017년도에 1066조 원에서 작년에는 947조 원까지 총 119조 원이 줄어든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산업단지 총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줄어든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저조한 수치라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산업단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내 제조산업도 활력을 잃어서 지방경제가 점진적으로 더 위축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참고로 앞에서 말한 전국에 있는 1283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약 27%인 338개의 단지가 현재 단지 내에 입주기업이 10개 이하인 유령산업단지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산업단지 중에서 27%가 입주한 기업이 10개 이하란 말이죠.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두 번째 기사 내용에서는 현재 국내 산업단지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 제조산업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같은 산업단지 이야기인데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룬 이런 산업단지가 위축되는 문제를 단순히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볼 부분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실 각 지역의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역 인재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지방 산단이 위축되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지역의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석박사들처럼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 그만큼의 많은 기업들 역시도 지방 산단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산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요. 그럼 지방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취업률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입생 유치에도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인력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소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지방 생활 여건은 더 하락하게 되고 그럼 또 지방에서 몰린 인구 문제 때문에 수도권의 주거 문제는 더 심해지게 되면서 국가 전체적인 결혼 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다 연결된 문제죠.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산업단지에서 그 근처 대학교 학생들 뽑아주고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놓고 살잖아요. 지역경제야 산단의 역할은 당연히 크고요. 제조업의 호황기를 맞은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에 유령 산단도 늘어나고 있는 점은 같이 챙겨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산단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산단 역시도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죠. 살아나는 산단이 있다는 거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지자체의 업적 쌓기 수단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만들어진 곳도 많은데요. 늘어나는 유령 산단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